어떤 이야기 때문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번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번개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번개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친구들이랑 해 빌딩을 가서 겪었었던 일이고, 하나는 친구랑 시들무를 듣다가 있었던 일이에요. 오? 안 돼. 근데 뭐 제가 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뭐 네. 귀신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내용은 아니어서 별로 막 무섭고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폐 빌딩 이야기부터 머릿속에 네.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아마 오싹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번개님 폐 빌딩부터 한번 같이 가볼까요? 건물을 먼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건물은 쌍둥이 빌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쌍둥이 빌딩이고 건물이 붙어 있진 않고요. 그 건물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건물이에요. 쌍둥이 빌딩이고 앞에 큰 사거리가 있고 왕복 6차선으로 큰 사거리가 있고 빌딩과 빌딩 사이에 횡단보도 하나가 있습니다. 편의상 A동, B동이라고 할게요. B동은 건설이 완료되고 지금까지도 뭐 식당이라던가 영화관 그런 것들이 계속 운영이 되어 있던 빌딩인데, 그에 반해서 A동은 건축이 되고 몇 년 안 돼서 이제 부도가 났는데 몇 년 동안 계속 방치가 되어 있던 건물이에요. 지금도 방치가 되어 있고 일부 층은 사용을 한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빌딩을 친구들이랑 이제 가게 됐는데, 정확히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고요. 학교를 가서 이것저것 하고 이제 하교하는 길에 저를 포함해서 친구 7명에서 이제 하교길에 모여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친구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오늘 끝나고 A동 빌딩을 한번 가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다 알 정도로 엄청나게 큰 빌딩이고 해 빌딩이라는 걸 다 아는데, 뭐 누구는 들어가서 노숙자 아저씨가 사는 걸 봤다더라, 또 누구는 가서 귀신을 봤다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하다가 남은 어떤 뭐 돈이 좀 되는 물건을 얻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을 꼬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단순한 하자고. 호기심에 시작을 해버렸고. 네, 정말 단순한 호기심으로.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귀신 이런 거를 뭐 태어나서 본 적도 없고 가위도 한번 눌려본 적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7명 중에 저랑 비슷한 친구가 한 명 있었고, 나머지 5명은 재밌겠다, 야 한번 가보자. 근데 소수가 다수를 의견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됐는데, 그러면은 해 떨어지기 전에 가자라고 했어요. 그때가 한 3시 반에서 4시 정도 됐을 텐데, 아니다, 그런 데는 밤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너무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다. 대신에 무슨 일이 생기면 너네들이 앞장서서 나랑 이 친구를 보호를 해줘라. 그러면은 우리가 무조건 가겠다. 도망 안 치겠다. 해서 그 빌딩 앞에는 학원도 있고 뭐 음식점도 있고 PC방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술집도 있고 그냥 정말 번화가예요. 거기에 그냥 그 빌딩만 하나가 덩그러니 그냥 버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PC방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 해가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이제 PC방에서 나와서 건너편에서 그 건물을 딱 봤어요. PC방을 나와서 건너편에 있는 건물을 딱 봤는데 너무 그날따라 그 빌딩이 더 커 보이고 더 어두워 보이고 더 음침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A동 빌딩 앞을 횡단보도를 건너서 갑니다.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빌딩이 한 10몇 층짜리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층도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지하 1층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의 식당이 하나가 그때는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하 네, 1층 네. 하나만. 근데 그게 그 1층을 들어가려면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빌딩 밖에 있는 계단으로 지하를 내려가면 그 식당이 나와요. 그러니까 건물엔 붙어 있는데 내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부로 돌아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건물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그 곰팡이 냄새가 엄청 코를 찔렀어요. 오. 정말 심하거든요. 그 곰팡이 냄새가. 근데 거기에 우리 귀족님들도 한 번쯤은 다 드셔봤을 만한 그런 브랜드가 딱 자리 잡고 있고 그것만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곰팡이 냄새를 딱 맡으니까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점 냄새도 슬슬 올라오고 곰팡이 냄새도 섞이고 그러니까 아 진짜 왔구나. 그래서 그 앞에서 서서 친구들이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꼭 가야겠냐. 여기까지 왔는데 가야지. 아, 난 진짜 못 가겠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근데 거기가 출입구가 제가 알기로는 3개가 있거든요. 출입문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지하에 음식점 바로 앞에 출입문이 있고 2개는 1층에 있어요. 근데 그 건물 출입구가 저 멀리서 봤을 때는 출입구가 안 보일 정도로 앞에 나무들도 많고 뭐 에어컨 실외기가 그 출입구 앞에 있어서 거기는 여름에도 항상 그늘져 있고 그래서 곰팡이 냄새가 더 나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 옆에 서가지고 야 근데 여기 맨날 문 잠겨 있고 이거 우리 못 들어가면 집에 가야겠네? 라는 생각을 했죠. 네. 근데 그 7명 중에 한 친구가 딱 듣더니 그래? 근데 문이 열리면 들어갈 수 있는 거네? 하고 문을 딱 당겼는데 열린 거예요. 1층에 문 하나가. 그걸 보고 저랑 겁이 많은 친구는 얼어붙었죠. 아, 진짜 들어가야 되는구나. 친구들은 신나서 이미 문 앞으로 가고 있었고 진짜 큰일 났다. 근데 야, 너네 우리 지켜주기로 했다. 나 진짜 들어간다. 하고 7명이서 딱 들어갔어요.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보이는 모습은 제가 이거를 돌비님한테 제보 드리기 전까지도 저는 이 건물을 백화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 정도로 큰 건물이었구나. 네, 엄청 네. 커요. 엄청 큰데 계속 몇 년째 방치가 되어 있고 내부를 딱 들어갔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보여서 백화점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뭐 마네킹 몇 개, 그리고 구루마, 그리고 뭐 일반 잡동사니들, 그리고 옷까지 몇 개, 그리고 바닥에 골프채가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딱 들어가서 그걸 봤는데 한 친구가 골프채를 보고 후다다다닥 달려가서 골프채를 자기가 먼저 잡았어요. 잡고 나서 저희를 보면서 야, 내가 우리들 중에서 싸움 제일 잘하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이 골프채로 너희들을 지켜줄게 라고 이렇게 허세를 부린 거죠. 그래서 친구들은 알겠다. 대신에 네가 골프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앞장을 서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앞장서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옆에 있는 친구한테 골프채를 넘겨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는 아 싫다. 네가 해라. 그러니까 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래 알겠다. 내가 앞장을 서겠다. 하고 앞장을 서서 1층을 한 바퀴를 둘러보기로 하는데 네. 살짝 흩어져서 저랑 친구들이랑 너무 멀지 않게 흩어져서 뭐 화장실도 가보고 비상구 계단도 한번 열어보고 여기 무슨 매장이 있었나 둘러보는데 제 눈앞에 닥스라는 브랜드 아세요? 알죠. 닥스. 그때 당시 저희 나이 때이셨던 지금부터 10년 전에 저희 나이 때이셨던 분들은 그때 당시 남자 학생들은 빈폴이랑 닥스 지갑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던 겁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친구, 이 친구 이름을 똘비라고 할게요. 제가 그 똘비랑 같이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똘비한테 그랬어요. 야, 저기 닥스 있는데 내가 지금 가서 지갑 하나 사줄게. 이러면서 네, 농담을 하면서 나 겁 안 먹었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둘러보다가 네. 골프채를 들고 있던 친구가 저희들을 불렀어요. 근데 저희가 발소리도 그렇고 말소리도 그렇고 굉장히 작게 했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 노숙자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간 거라서
혹시라도 우리가 노숙자 아저씨의 심기를 건드리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노숙자가 산다고 했지 몇 명이 산다고는 얘기 안 했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7명이어도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래서 골프채를 든 친구가 얘들아 일로 와봐. 그래서 다 모였죠.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있었는데 그 에스컬레이터가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일자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둥글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더라고요. 그런 게 있나? 네. 둥글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렇게 한 바퀴를, 한 층을 딱 한 바퀴를 돌아서 딱 내려가는 그런 에스컬레이터예요. 예. 그 복층 계단 같은 거 이렇게 둥글게 내려오는 계단,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7명에서 일렬로 딱딱딱딱 내려가서 지하 1층을 도착을 했어요. 지하 1층을 도착을 해서 옆에 있는 유리창으로 보니까 그 음식점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아,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 저기에는 분명 사람도 있으니까 많이 위험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하 1층을 막 휘젓고 다니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지하 1층을 보는데 뭐 별게 없더라고요. 정말 뭐 네. 집기도 다 빠져 있고 그냥 뭐 나무 판자들만 널브러져 있고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괜히 쫄았네 그러고 진짜 재미없다. 여기 그냥 소문만 무성한 그런 곳이구나 생각을 해서 친구들이랑 야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 2층을 한번 가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을 지나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희가 2층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부터 여기는 백화점이 아니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백화점은 뭐 예를 들어 네모난 형태로 있다라고 치면 가운데가 뻥 뚫려서 1층부터 10몇 층까지 가운데가 쭉 뚫려 있고 거기로 에스컬레이터만 이렇게 있는 구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다 보이긴 하죠. 예. 그쵸. 근데 2층으로 딱 들어갔는데 3층이 위에가 뚫려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빌딩처럼 2층에서 3층을 가려면 비상계단을 이용을 하던가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던가 근데 당연히 그 건물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엘리베이터도 당연히 없고 그래서 일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을 딱 둘러봤는데 2층은 1층과는 다르게 이렇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저기 끝에까지가 보이지가 않고 약간 이렇게 방처럼 칸막이들도 막 이렇게 쳐져 있고 내가 저기를 가려면 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저 끝에가 안 보이는 거죠. 우리 앞에는 벽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2층을 딱 올라와서 친구들이랑 일단 그냥 눈에 보이는 곳으로 막 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둘러보다가 무슨 칵테일 바? 아니면 카페? 같은 곳이 딱 나왔어요. 근데 이걸 왜 칵테일 바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일반 뭐 유튜브나 TV에서 보는 칵테일 바는 바텐더가 서 있고 그 뒤에 수납장에 칵테일 잔, 뭐 술병 술들. 그리고 손님들이 앉아서 마주보고 이렇게 술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크기는 크지 않았고 한 손님은 4명에서 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정도의 바가 이렇게 딱 있어서 그거를 보고 여기 이런 것도 있었네 하면서 친구들은 이제 거기에서 또 장난을 치기 시작해요. 뭐 한 명은 들어가서 바텐더 역할을 하고 뭐 다른 친구 한 명은 거기 바텐더 마주보고 있는데 가서 사장님 혹시 여기 소주도 팔아요? 뭐 이러면서 서로 장난을 치고 있는데 저는 살짝 그 옆으로 와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무언가를 하나를 발견을 하게 돼요. 예? 근데 그 건물이 그때 당시 부도가 난 지 한 4년, 5년 정도 되고 방치가 그 정도 기간이 되었을 때라서 내부는 모든 것이 먼지로 쌓여 있었고 정말 깨끗한 물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제가 바닥에서 너무나 이상하리만큼 깨끗한 물건을 하나를 발견을 하게 돼요. 뭐야? 그래서 친구들을 부릅니다. 야, 얘들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근데 처음엔 친구들이 장난을 치느라 제 목소리를 못 들어서 제가 조금 더 크게 야, 일로 와보라고 해서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불러 세운 다음에 바닥을 가리키면서 야, 저거 뭐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유심히 이렇게 보다가 뭐야 그냥 옷이네. 흰색 와이셔츠네.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옆에 있던 친구가
야, 근데 저거 교복인데? 이런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조금 몇 발자국 앞으로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딱 보니까 목 뒤에 상표가 저희가 다 아는 교복 브랜드인 거예요. 뭐 아이비 클럽 뭐 이런 거? 네네, 뭐 네. 스쿨룩스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교복 브랜드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 동네에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목 뒤에 막 체크무늬 같은 걸로 교복 조금 뭐 디자인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희 동네는 학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남자들은 약간 브라운 색깔, 여자들은 핑크색이었어요. 핑크색인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작았고 그거를 보고 나서 친구들이랑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생각보다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정말 새하얗고 뭐 먼지가 묻은 그런 자국이 조금 있긴 했지만 굉장히 한눈에 봐도 깨끗했고 유심히 보는데 단추는 위에서부터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없었고 딱 보다가 다른 친구가 옆에서 야 일로 와봐 여기도 교복 있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여기 뭐 교복을 팔았었나? 하고 딱 갔는데 야 이건 교복 치마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7명이 장난기가 싹 빠진 거예요. 예. 우리는 여기에 누군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아니겠지 하고 들어왔는데 그게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웃음기가 싹 빠지면서 야 이건 우리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다. 지금부터 웃음기 싹 빼고 내려가자. 나가자. 해서 돌아가는 길에 그 칵테일 바에서 칵테일 잔을 하나를 발견을 해요. 칵테일 잔을 발견을 하고 친구가 뭐 서랍을 여기저기 열었는데 거기에 계피가루를 담아 놓은 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피가루를 칵테일 잔에 담습니다. 그래서 야, 혹시라도 누군가 우리를 위협을 하면 너가 계피가루를 얼굴에 뿌려라. 그리고 골프채로 이리저리 한 다음에 우리는 도망가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저희 7명이 갖고 있는 무기는 골프채 하나, 칵테일 잔 2개, 계피가루가 담겨있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1층으로 내려가려고 야 앞장서 가자 해서 딱 가는데 한참을 막 이렇게 갔어요. 에스컬레이터를 찾아서 딱 가는데 골프채를 들고 있던 친구가 딱 멈추는 거예요. 갑자기 멈추더니 뭐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도 장난을 치나? 그래서 물어봤죠. 야 뭐해 빨리 가자니까 우리 장난칠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위험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은 길치도 아니고 원래 한 번 온 길도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메워서 굉장히 잘 찾아가는 친구예요. 아, 나갔다. 저도 그래요. 네, 주변에 뭐 예를 들어 주유소가 하나 있으면 저 네. 주유소를 기점으로 뭐 오른쪽 왼쪽 이런 거를 외워서 길을 잃지 않는 친구인데 본인이 지금 뭔진 모르겠는데 나 여기 처음 오는 길 같아 이러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가 여기가 그래 넓다고 한들 어차피 한 층이고 너 길도 잘 아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근데 이거 내가 선두로 서서 너네가 나만 따라왔다가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골프채를 다른 친구한테 넘겨주고 그 친구가 이제 선두에 서요. 네. 근데 저희는 그때부터 교복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 무서워서 진짜 몇 명은 땅만 보고 걷고 몇 명은 앞사람 뒤통수만 벗고 걷고 이렇게 된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가질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층의 가운데 서 있는지 뭐 끝에 서 있는지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단 골프채를 넘겨받고 다른 친구가 장을 서서 또 가요. 한 몇 분 정도 가니까 에스컬레이터가 나오더라고요. 다행이다. 우리 이것만 내려가면 살 수 있다. 너무 무서웠지만 저희는 그때 겁을 너무 먹어서 야 빨리 내려가자 했는데 그 친구가 안 가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빤히 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뭐해 내려가자니까 니도 장난쳐? 그러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면서 말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는 또 뭐야 왜 이래? 그러고
왜 그러니까? 아니, 야, 교복 지하에서 봤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층 아닌가? 뭔 소리야? 우리 2층에서 봤잖아. 칵테일바 옆에서 봤잖아. 그러니까. 그치, 맞지. 우리 2층에서 봤어. 나도 알아.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뭔 소리야? 내려가는 게 없다는 게 지금 우리 앞에 에스컬레이터 있지 않아? 하고 딱 봤는데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만 있고 보통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는 거 하나 있으면 그 바로 옆에 올라가는 거 이렇게 상하가 있어야 되는데 맞죠. 없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가 그냥 둥근 에스컬레이터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는 무조건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용이면 내려가는 거는 반대편에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다시 칵테일바 쪽으로 가서 반대편을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는 길은 없더라고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에스컬레이터가 작동되고 있는 건 아니었죠? 네, 아니에요. 그냥 그 에스컬레이터를 계단 삼아서 내려가는 거죠. 그쵸. 올라가고. 그러면 그냥 내려가도 됐지 않았나?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었다는 거죠. 아, 그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분명 2층에서 길을 우왕좌왕 잃고 에스컬레이터를 찾았는데 그게 올라가는 거밖에 없었다는 거는 우리 앞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올 때 썼던 에스컬레이터인 거예요. 아, 예. 그럼 우리는 지금 지하 1층에 있는 거다가 된 거죠.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 지하 1층을 내려갔다가 지하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왔는데 2층에서 길을 잠깐 잃고 에스컬레이터를 찾으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없다. 올라가는 거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하 1층이다. 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야, 일단은 올라가야겠지? 길이 없으니까 올라가야지? 막 멘붕이 온 거예요. 네. 그치, 야, 일단은 올라가야지 해서 올라갔어요. 터벅 올라가는데 제가 그때 세 번째에 서 있었거든요. 네. 딱 올라가면서 아니 여기가 진짜 지하 1층인가? 우리 지금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건가? 하고 딱 봤는데 닥스가 보이는 거예요. 브랜드가 이렇게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닥스 현수막이. 그걸 보고 제가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문으로 바로 뛰었거든요. 저희가 들어왔던 문으로. 빌딩 입구로 막 뛰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가 뛰는 걸 보고 야, 왜 그래 하면서 으악 하면서 골프 채고 계피 가루고 다 던지고 막 뛴 거예요. 와. 막 뛰어서 제가 그 건물을 나와서 한 3분 정도를 더 뛰었던 것 같아요. 예. 일부러 큰 길가 쪽으로 막 뛰면은 이제 거기 건너편에 약간 놀이터 같은 공원이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진짜 쉬지 않고 막 뛰었어요. 친구들도 막 뛰어오면서 으아 이러면서 막 뛰고 이제 공원에 딱 앉아서 이러면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친구들이 묻더라고요. 야, 아니 갑자기 왜 뛰어? 너 때문에 놀라서 다 뛰었잖아. 그러니까 제가 닥스를 봤다는 얘기는 안 했고 네. 그냥 문을 보자마자 난 진짜 너무 무서워서 뛰었다. 난 그냥 단순히 살고 싶어서 뛰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한 10분 정도 더 앉아서 이렇게 숨을 막 친구들하고 고르고 한 그 정도 이제 숨을 고르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친구들이 또 농담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얘 네. 아까 안에서 봤어? 개쫄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한 10시, 10시 반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가자. 오늘 마지막에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근데 친구들은 그 안에서부터 지들이 2층이었는지 지하 1층이었는지 이건 애초에 중요하지가 않고 그 교복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네. 그냥 막 지들끼리 막 탐정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 교복 진짜 뭐였을까? 노숙자 아저씨 옷일까? 아니 근데 노숙자 아저씨 옷이라고 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 막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막 탐정놀이를 막 하다가 이제 집을 가게 됐죠. 네. 저랑 다른 친구를 포함해서 3명, 그러니까 저까지 총 4명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옆 동네에 사는 사람이어서
셋이서 같이 가고 똘비랑 다른 친구 2명은 그 동네 사는 친구여서 이렇게 셋, 넷이서 흩어져서 집을 가기로 해요. 이제 친구들이랑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한테 카톡이 딱 오더라고요. 보니까 똘비예요. 똘비한테 카톡이 왔는데 닥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 그거 보고 뛰었다. 나는 2층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없어서 올라와 봤더니 우리가 지하 1층에서 올라온 게 닥스를 보고 딱 깨닫고 바로 뛰었다. 그러니까 자기도 닥스를 보고 저랑 거의 동시에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닥스 얘기를 그 똘비 친구한테밖에 안 했었어요. 네. 다른 친구들은 거기에 닥스가 있는지도 몰랐고 애초에 그런 거 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고 일단 그 다음 날이 돼서 학교를 가서 그날 갔던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우리 2층을 간 건 맞지? 그때부터 저도 내가 2층을 갔는지 1층에만 있었는지 지하에만 있었는지가 이게 저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2층을 갔나? 그래, 내 기억에는 분명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을 갔어, 1층에서. 그냥 친구들은 심지어 몇 명은 기억도 못해요. 우리가 2층을 갔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그럼 너 교복은 기억해? 그러니까. 교복 봤지. 근데 그게 2층에 있었어? 난 모르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별 소득이 없이 며칠이 지나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친구 한 명이 저희 교실에 찾아와서 야, 내가 어제 거기를 또 가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2층 갔었던 거 맞아? 1층 갔었던 거야? 지하에만 있었어? 그러니까. 너 교복 다시 가서 봤어? 그러니까. 아니, 갔는데 우리가 들어왔던 문이 안 잠겨 있길래 다시 들어갔었어. 근데 나 에스컬레이터 보자마자 도망쳐서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애초에 그 건물은 에스컬레이터가 1층에서 지하 1층 가는 에스컬레이터밖에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에서 2층을 가려면 무조건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을 해야 돼. 네. 근데 저희는 그 누구도 계단을 탔다라는 기억은 전혀 없어요. 모두 다 에스컬레이터를 탔다라고 생각을 했고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작동이 안 되고 그거 보고 바로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만약에 우리가 2층을 간 게 맞다면 뭐에 홀려서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2층을 갔다고 치면 교복은 그 자리에 있는 게 맞을까? 교복이 2층에 있는 게 맞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가지는 못하죠. 절대 못 가요, 저는. 지금 가라 해도 못 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네. 그 동네는 지금도 그 빌딩은 그대로 서 있고 네. 3층에서 몇 층 정도는 지금 한 4년 전, 5년 전부터 운영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그 3층 밑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그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이거는 귀신이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소름이 끼치냐. 야, 대단하네요. 네. 이야기가. 저는 태어나서 귀신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흔히들 가위라는 것도 저는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귀신이 있다고는 믿는데 제가 직접 본 것도 없고 이런 경험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그 건물에 지금 번개님과 친구분들은 기억으로는 분명히 2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2층에 교복이 있었고 그 2층에서 교복을 발견을 한 거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었고 1층과 지하층밖에 없었으니까 결국에는 2층을 가본 적이 없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교복을 어떻게 봤냐는 거야. 그쵸.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와, 그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다 친구들이랑.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게 2층인지 1층인지 지하 1층인지를 모르니까 단순히 여기에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고 이 상황이 다 끝나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며칠 뒤에 갔었던 친구한테 애초에 2층은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을 해야 된다 라는 걸 딱 듣고 나서 그럼 진짜 2층을 어떻게 갔지? 비상계단으로 갔나? 막 이게 머릿속에서 막 뒤섞이는 거죠. 이야. 근데 그 생각도 했어요. 교복이 이제 여자 교복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거기서 네. 안 좋은 뭔가 범죄 행위나 이런 게 있었다면 뭔가 그래서 그것도 네. 그래서 그 교복을 저희가 이거는 분명히 봤어요. 아직 그 장면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 있는 여자애들한테 각 학교마다 다 물어봤어요. 혹시 뭐 너네 학교에서 뭐 안 좋은 일을 당한 여자애가 있냐 아니면 뭐 실종된 선배나 애가 후배가 있냐. 있냐 다 본인들은 모른다. 그리고 저희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어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딱 터지면 3일 안에 옆집 강아지도 그 소문을 알 정도로 그런 동네거든요. 빨리 퍼지는데. 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죠. 근데 교복은 이야. 봤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혹여나 거기서 안 좋은 일을 당했던 뭐 원혼이 있다면 그 교복을 뭔가 보여줌으로써 여기 내가 있다 아니면 혹시 여기서 이런 일 당했다 라는 거를 좀 알려달라 좀 이런 모습으로 보여준 걸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돌빈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저 지금 좀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생각은 한번 해본 거죠. 추측 정도를. 네. 근데 일단은 2층에 올라간 적이 전혀 없다면 1층과 지하 1층에서밖에 돈 게 없는 거라는 뜻인 건데. 그리고 일단은 뭐 착각하시거나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에스컬레이터는 작동이 안 됐는데 계단처럼 걸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탄다고 표현을 하셨던 거고. 그러면 번개님 어쨌든 이 사연은 끝이 네. 난 거지만 이 네. 건물이 그냥 큰 지역으로만 따졌을 때 어디 있나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강원도고 제가 이거를 조금 시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시가 작은 시가 아니어서 그렇죠. 네.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강원도의 쌍둥이 빌딩 하면은 그냥 다 알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네. 네, 지역도 다른 데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강원도라고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원도도 뭐 좁은 건 아니니까요. 그죠? 네, 넓어요. 네, 강원도. 네. 자, 아무튼 강원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들물을 듣다가 번개님이 이상한 일 네. 겪었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이것도 뭐 막 엄청 무서운 얘기는 아니고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자취를 했었는데 거의 뭐 친구들 아지트였죠. 친구들 아지트였고 친구들이 이제 타 지역에 살고 저는 현재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주말마다 놀러 오고 뭐 서울에 여자친구 있는 친구는 여자친구 만나고 저희 집에서 자기도 하고 그런 거의 아지트 같은 자취방이었는데 방이 2개였어요. 근데 하나는 미닫이 방인데 제가 그 미닫이 문을 떼버리고 거실을 조금 넓게 쓰고 싶다 해서 방 하나를 떼버리고 하나는 안방으로 사용을 했고요. 안방에 침대가 있고 그 거실방에는 벽걸이 TV를 설치를 한 다음에 소파를 하나 놓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 집에 3명이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친한 동생 1명이랑 저랑 그다음에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 1명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셋이서 밤 늦게까지 술을 먹다가 저희가 항상 술을 먹을 때 12시가 땡 지나면은 유튜브 바로 들어가서 시들물을 보면서 먹거든요. 이야, 바른 생활을 하시네. 네. 저희가 평소에 뭐 TV를 즐겨보는 사람들도 아니고 유튜브 네. 보는 스타일들도 다 달라서 뭐 남자들끼리 술 먹으면 뭐 맨날 이 여자 얘기하고 뭐 자동차 얘기하고 맨날 그렇게 있으니까 어느 날 딱 시들물을 보면서 먹기 시작한 게 이제 그게 하나의 루틴이 된 거예요. 좋네요. 네, 그래서 12시 땡 하자마자 안주 같은 것들 다 치우고 간단한 술상만 차린 다음에 소파에 앉아서 친구랑 동생이랑 시들물을 딱 보고 있었는데 야 미쳤다. 야 이러면서 막 감탄을 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감탄을 하면서 보다가 같이 있던 동생은 나 너무 무섭다. 그리고 내일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안방에 들어가서 먼저 자겠다.
네. 해서 안방에 들어갔고 저랑 친구랑 둘이 남아서 막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평소에 그냥 머리만 대면은 잠을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 코를 엄청 좀 심하게 골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랑 같이 안 잘라 그러는데 둘 다 술을 먹었는데 취하진 않았지만 좀 많이 피곤한 상태여서 이렇게 소파에 둘이 그 소파를 침대처럼 이렇게 필 수 있어서 침대처럼 피고 둘이 이렇게 누워서 시들물을 보다가 친구가 먼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얘가 코를 안 골고 자는 거예요. 예. 원래는 진짜 코를 10번이면 11번을 고는 친구인데 코를 안 골고 자길래 얘 뭐지? 그러다가 저도 이렇게 보다가 TV를 끄고 자고 싶은데 이제 리모컨은 술상 옆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자자 그러고 저는 TV를 등지고 벽을 보고 잤죠. 네. 벽을 보고 이렇게 잠에 딱 들었는데 이게 잠을 잔 건 맞아요. 둘 다 잠에 들었고 제가 꿈을 꿨는데 저랑 제 친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대로 보여요. 그 꿈속에서도 TV에서 시들무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 제 친구도 보이고 저는 뒤돌아서 자고 있는 게 보이고 근데 이게 뭔가 꿈인데 꿈 같지가 않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제가 뒤척이면서 한번 깼어요. 근데 친구도 똑같이 뒤척이면서 깨더라고요. 동시에요? 네, 동시에. 그래서 뒤척이고 깬 다음에 이러고 다시 잤어요. 근데 또 꿈을 꾸는데 또 그 장면이 또 나와요. 저랑 친구가 보이고 TV에서는 시들무가 틀어져 있고 또 그러다가 제가 뒤척이면서 또 딱 깼는데 친구도 동시에 뒤척이면서 딱 깨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한데? 근데 둘 다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다시 잠이 들었어요. 저는 이번에 TV 쪽을 보고 잠에 들었고 친구도 TV 쪽을 보고 잠에 든 거예요. 둘 다 옆으로 누워서 잠에 들었는데 그러고 한 5분 정도 지났을 거예요. 제가 뒤척이면서 딱 깨니까 이 친구도 뒤척이면서 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뒤척이니까 이 친구가 제가 뒤척이는 거에 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딱 깼는데 친구랑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 친구가 뭔가 표정이 조금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둘이 가만히 보다가 야 너도 그래? 그러니까 친구가 너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자꾸 뒤척이면서 깰 때마다 네가 깬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가 뒤척이면서 깰 때마다 네가 깨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동시에 친구 둘이서 뒤척이면서 막 깨는 거예요. 분명 꿈은 꾼 건 맞고 우리가 깊게 잠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깨는 거 동시에 막 이렇게 깨고 그 친구도 저랑 똑같은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이고 시들무가 틀어져 있고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새벽에 여자친구 불러서 여자친구 집으로 가고 저는 이제 거실에 혼자 남아서 너무 무서운데 잠은 자야겠고 그래서 시들무를 끄고 웃긴 영상을 틀어놓고 잠을 설치다가 잤죠.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이거 곰곰이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그 시들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시 그쵸, 한번 말씀드리자면 시들무는 네.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집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시들무는 저희가 평소에도 굉장히 즐겨보고 그럼요. 네, 그걸 보고 나서 뭐 무슨 탈이 있었거나 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만 유독 이상하게 친구랑 저랑 둘이 뒤척이다가 동시에 3번이나 깼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 별로 무서운 건 아니에요. 뭐 귀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상황 자체에서 이제 두 분이 자는 모습이 보이면서 시들무가 같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 상황에 네. 껴있었던 게 시들무고 이제 그 그렇죠. 잠자리가 불편하고 뭔가 안 좋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근데 그날따라 너무 무서워서 저랑 어허. 친구랑 진짜 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이렇게 외관으로 봤을 때는 진짜 겁이 있어서는 안 될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 오돌오돌 떨면서 시들무를 보고 잠에 자서 그런지 그렇게 됐었더라고요, 그날. 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바른 사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바른 자객이었네, 자객.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네, 아, 이런 일도 겪으셨구나. 네, 지금도 저는 항상 아침에 출근을 하면 한쪽에 에어팟을 꽂고 시들물을 컴퓨터 모니터 밑에 딱 둔 네. 다음에 봤던 거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네. 저는 시들물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아, 그날 그 일이 어. 있고 한 일주일 동안은 시들물 못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래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번개님이 두 가지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와, 또 레전드한 편을 쓰셨네요. 너무너무 무서웠고, 귀신이 등장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무서움을 줄 수 있구나. 이거를 알았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번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시들무는 해롭지가 않아요. 주무시면서 이제 불면증도 많이 이겨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듣다가 간혹 뭐 가위에 눌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귀신을 살짝쿵 보려고 그런 느낌이 든다면요. 네, 그러면 더 시들무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시들무 들으면 귀신 본다, 아, 잠을 뭐 자다가 악몽을 꾼다 이러신 분들 다 그냥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잠자리가 이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비님도 정말 무서운 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그곳에 살 때 정말 소름 끼쳤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 나비님 안녕하세요. 네, 돌비님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에요. 예. 잘 지내셨죠? 아, 네네, 잘 네. 지냈어요. 자, 오늘 나비님께서 저한테도 말씀은 네. 해주셨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집이 있었다. 아, 살면서. 네. 네, 그 집에 네. 관련된 이야기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죠? 네, 맞아요. 네. 일단은 저에게도 평면도를 그려주셨고 이게 세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해 네. 주셨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나비님이 어떤 네. 집에서 사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들으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가 좀 부자병이 있으세요. 어떤 병이요? 일종의 부자병이라 그래서 왜 금따까리에 안 걸치면은 뭐 쇠도 고르고 명품 신발 안 신으면 뭐 발 뒤꿈치 물집 잡히고 그런 이상한 병이 있는데요. 예. 근데 저희가 원래 살던 곳이 서울의 한남동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이 부자병이 도져가지고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겠대요. 거기서 거기 좋은 데인데 다? 근데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혼자 막 집을 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아파트에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이렇게 알아보는데 엄마는 이제 압구정동을 막 눈독을 들이시는데 거기는 아파트도 좀 그렇고 예. 그래서 단독주택이 많은 동으로 선택을 해서 집을 정했어요. 예. 근데 이 집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이 집은 건축가가 자기가 살려고 자기 가족과 같이 살기 위해서 직접 설계를 해서 직접 시공도 하고 뭐 그랬던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이 그 동네에 초입에 있는 첫 번째 집이에요. 네. 근데 그 집이 원래 있던 자리가 작은 빌라가 하나가 있었고 그 옆에 마을 입구에 옛날에는 왜 아른드리 나무같이 이렇게 입구에 나무가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당산나무라고 하나요? 그런 게 느티나무가 되게 큰 게 있었는데 네.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가려지는 거예요, 길이. 아. 그리고 반대편에 대로가 뚫려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아는 사람만 드나드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부지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그 나무를 잘랐어요. 근데 나무 자체가 너무 자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나무로 그 집에 건축할 때 소재로 썼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분이 딸하고 와이프하고 이렇게 세 가족이 있었는데 이 딸이 이제 수능 시험을 이렇게 보러 어머니하고 딸하고 경기도에 있는 학교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수능 시험을 보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완파가 됐어요. 어이구, 예.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오는 길에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작 내가 가족을 위해 집을 지었는데 혼자만 남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도 나중에 그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근데 집이 비어 있는데 그 형제 중에 아무도 그 집을 소유권 이전을 안 받으려고 막 서로 미루고 뭐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집을 구입하실 때 그 주변의 시세보다 뭐 싸다 뭐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네. 싼 것도 아니었어요. 주변 시세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집이 다만 비어 있어서 어머니가 그 집에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내용은 전혀 몰랐었고 그냥 건축가가 근사하게 지어서 집이 자체가 완전 저택이에요. 저는 이제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가 오면은 주소를 줄 테니까 네가 이사한 집으로 찾아와라. 그래서 학교 끝나고 그 집에 이렇게 찾아갔는데 크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 측면도만 봐도 엄청 큰 집이네요. 네, 측면으로 보면은 1층 전체가 차고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큰 단독주택이 많아서 차들이 2대, 3대씩 있어요. 저희도 엄마 차가 있고 아빠 차가 있고 그러니까 그 1층 전체에 차고 안에 작업실도 마련할 수 있고 그리고 창문도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고 리모컨으로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대문을 열고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마당이 앞에 보이고 옆으로 꺾이면 이제 집 현관이 나오는데 근데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집이 주는 어떤 위압감 같은 게 있어서 그래도 어떡해요? 이사를 했다니까 들어갔는데 현관을 열고 딱 이렇게 벨 누르고 엄마가 열어주시는데 현관을 열고 문을 딱 여는데요. 누군가가 밑에서 발목을 붙잡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몸이 휘청휘청하잖아요. 그리고 피가 거꾸로 이렇게 솟는 느낌 알아요? 예. 그러면서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또 뭐 빈혈 있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하고 딱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뭘 붙잡고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희 집 그 평면도를 보면 좀 이상한 구석이 눈에 띄지 않아요? 보면 일단은 되게 네. 크다 이런 느낌인데 네, 크긴 크죠. 근데 이상한 이상하다. 구석이 뭐냐면요. 네. 방문이 2개예요. 그러니까 방문? 그 방에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문이 또 있어요. 제가 안방? 2대로 이렇게 해놨죠. 안방 얘기하시는 건가? 안방도 그렇고 네. 저희 오빠 방도 그렇고 여동생 방도 그렇고 그 위에 제가 그림을 안 그렸지만 그 집이 총 4층이거든요. 그 옥탑방이라고 하죠. 옥탑방에 남동생 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차고 빼고 1층부터 시작을 하자면은 1층에서 계단이 왼쪽으로 가는 계단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계단이 하나씩 있는데 왼쪽으로 가는 계단은 2층까지만 가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계단은 3층까지만 가요.
즉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2층에서 3층을 가려면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복잡하다. 예,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어떤 그런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왜 이렇게 문이 2개씩 있는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혹시 제가 돌비님한테 질문 하나만 여쭤볼 게 네. 있는데요.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혹시 아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문턱 아니면 경계 뭐 이런 뜻이에요. 문지방 얘기하시는 거구나. 네, 우리나라의 문지방 같은 건데 이제 영어로는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그래서 백룸이라고도 하는데 네. 쉽게 설명하면은 장소나 또 다른 장소가 아닌 제3의 공간. 그러니까 공간과 공간의 경계.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긴 하지만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잖아요. 그걸 타면은 꼭대기층까지 갈 수도 있고 1층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맞죠. 그런 공간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은 친숙한 공간이긴 해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은 뭔가 두렵고 뭔가 알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지는 곳이 있어요. 네. 이게 예를 들자면은 빈 학교, 지하 주차장.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공간이긴 한데 경계 공간인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살다 보면은 무슨 일이 이렇게 전조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사를 해서 첫날 밥솥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틀, 3일 계속 가전제품이, 그러니까 두 번째는 TV가 고장났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전자레인지가 고장나요. 계속? 예, 그러니까 가전제품이 계속 고장나고 그러니까 엄마는 신났죠. 새로 사니까.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머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졸지에 살림 새로 장만하게 됐네. 엄마는 신났고. 예. 근데 이 집에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홀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 집에 계단이 많잖아요. 그러게요. 계단이 이렇게 저렇게 막 나무 가지처럼 생겼어요. 딱 들어가서 보면은 계단. 그래서 다시 그냥 몰라 자자 그러고 문 닫고 조금 있다가 뚝뚝 이러고 또 떨어져요. 그래서 아빠가 드디어 나오셨어요. 근데 거실 한 구덩이에 골프공이 있는 거예요. 골프공이 이렇게 굴러서, 근데 그 골프공이 무겁잖아요. 네. 무거우니까 그 계단이 나무인데 뿡! 뿡! 부르르르르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골프공은 하나인데 소리는 끊임없이 들리는 거예요. 치워도 다음날 되면 또 떨어져 있고 그런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저는 이 집 생각만 하면 그러니까. 패닉이 와서. 아이고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예. 저희 1층 차고 옆에 보면 작은 철문으로 된 문이 하나가 또 있어요. 네. 대문이 있고 차고가 있고 그 옆에 쪽문으로 작은 철문이 있어요. 그게 차고로 들어갈 수 있는,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철문인데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그 문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집은 이상한 쓸데없는 거가 많아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차고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네. 그 방이 창고로 쓰려고 했던 방이었던가 봐요. 근데 뭐 보온 장치도 다 잘 돼 있고 사람이 살아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너무 늦게 오니까 배를 누르기 싫고 마침 그 철문이 좀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빼꼼 열고 안 들키려고 살금살금 들어가는데 어두컴컴하잖아요. 예.
근데 그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아빠가 켜놓고 그냥 올라가셨나? 그리고 딱 봤는데 어떤 여자애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누구야? 그랬거든요. 네. 언니세요? 언니가 이사 온 언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나 여기 이사 온 사람이 넌 누구야? 그랬더니 저도 여기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저 다음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차고 옆에 방 새놨어? 그랬죠. 무슨 소리야? 거기 그 콧구멍만한 방은 새놓으면 욕먹어. 무슨 소리야? 거기 내가 짐을 얼마나 넣어놨는데. 근데 그때 내가 봤을 때는 방에 가구 하나 없이 책상 하나만 딱 있고 제가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예. 근데 걔가 이제 나중에는 제 방에도 오는데 제 방이 2층이 제 방이 제일 커요. 제 방이 제일 큰데 큰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안쪽에 희한하게 바텐더처럼 아일랜드 바가 있고 싱크대가 있고 조리대가 있고 막 이래요, 방에. 예. 화장실도 다 있네, 그거는- 방마다. 그러니까 방마다 다 있어요. 근데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은 없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예.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냉장고까지 갖다 놓고 밖에 안 나가도 되게끔 네. 1층까지 내려가서 물 먹고 다시 올라오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꾸며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차양막 같은 걸 설치를 해놨었어요. 평소에 이렇게 좀 닫아놓고 싱크대 같은 거 보기 안 좋으니까. 근데 자다가 문득 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깨서 이렇게 딱 봤는데 컴컴한 데서 누가 이렇게 서 있어요. 아일랜드장 뒤에. 예. 누구지? 그래서 이제 제 동생 이름이 돌비라고 한다면 또 돌비야? 돌비 왜 잠도 안 자고 거기 서 있어? 그랬더니 언니 저 돌비 아니에요. 그래요. 너는 왜 왔어? 그랬어요. 너는 또 왜 왔니? 내 방에. 그랬더니 언니 나 이거 문제 모르겠어서 정말 못 풀겠어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자다가 깨가지고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렇게 풀고 이거는 이렇게 풀고 그러다가 깨보니까 아침에 아일랜드 거기에 엎어져 자고 있더라고요. 아, 예. 알려주셨구나, 또. 예, 물어보니까 근데 컴컴한데 뭐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보였어요. 희한하게. 그리고 저희 아빠가 이렇게 문을 열었으면 불을 끄고 문을 닫는 거에 거의 광적으로 집착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제가 뒷손이 없다고 하잖아요. 문을 열어놓으면 불도 안 끄고 문도 열어놓고 이러고 나오는 때가 먼저 집에서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열어본 적도 없는 문인데 문이랑 문은 다 열려있고 불이랑 불은 다 켜져 있고 그래서 아빠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막 형제들 다 세워놓고 야구방망이 들고서는 누구냐고 막 가정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판사판이다. 아빠도 예민해져 있고 나도 예민해져 있고 근데 그 연가를 봤다고 제가 얘기를 부모님한테는 할 수가 없고 저희 할머니가 절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만 앓고 있는 거죠. 걔가 네. 그랬다. 혹은 뭔가가 그랬다. 그래서 그냥 손바닥을 계속 맞기만 하고 그랬는데 큰 사단이 하나 나요.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식탁에 앉아갖고 대각선 방향으로 싱크대가 보이잖아요. 엄마가 뭐 찌개거리 뭐 국자로 맛도 보고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무슨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 하면서 무슨 말 하려고 엄마
그런데 그 싱크대 상부장 문이 살짝 열려요. 그래서 저거 뭐지? 말을 하다 말고 이렇게 빤히 쳐다봤어요. 근데 엄마는 등 돌리고 있으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걸 모르죠. 네. 근데 조금씩 더 열려요. 예.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하얀 머리카락이 쓱 하고 밑으로 이렇게 쭉 늘어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싹 옆으로 도는데 얼굴이 까매요. 머리는 하얀데. 네. 예. 머리는 하얗고 얼굴은 까맣고 눈알은 하얗고 저만 하나 딱 찍혀 있고. 근데 손이 쓱 하고 빠져나와요. 예. 손가락이 엄청나게 긴 손이 엄마한테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음식 만든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 피해 그랬는데 엄마가 뭐라노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엄마 거기서 나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손이 엄마 머리채를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제가 안 되겠다. 엄마 말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엄마를 확 끌어당겼어요. 진짜 손살같이 어디서 그런 순발력이 있는지 확 끌어당겼는데 그 순간 상부장이 앞으로 와장창 이 문이 열리면서 상부장이 앞으로 확 떨어지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유리 그릇이 우와. 사방팔방으로 다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부장에 맞아서 머리를 다치기도 하겠지만은 이 유리 파편들이 밑으로 튀었다가 그 주방 바닥이 타일이었어요. 네. 탕 튀고 벽에 가서 팍 꽂히고 탕 튀고 천장 가서 팍 꽂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엄마를 이렇게 감싸지고 엄마 보지 마, 엄마 보면 안 돼, 막 그랬거든요. 진짜 큰일 날 저는 뻔했다. 예, 저 죽을 뻔했어요. 아니면 정말 크게 다칠 뻔했죠. 근데 그게 다 빠져나와서 엄마가 안 다쳤다는 걸 확인하더니 갑자기 저 소리 좀 질러도 돼요. 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이 쫙 깨져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창문도 왜 깨지냐고. 미쳤네 이거. 그 소리는 되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귀를 막고 엄마를 부둥켜 안고 엄마 눈을 가리고 저는 한 손으로 제 귀를 막고 그러더니 이제 분명히 안 풀려서 계속 소리 지르다가 유리창까지 깨먹고 사라졌어요. 예. 저희 엄마가 나 이런 일이 있었다. 나 진짜 이 집에서 못 살겠다. 이러는데 저희 아빠가 되게 기가 세요. 네. 저희 아빠가 사주팔자가 보면은 사람 피를 봐야지 잘 되는 사람이래요. 사람의 피를 봐야 된다고? 의사? 예, 오. 사람 목숨줄을 잡고 있고 피를 봐야지 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희 아빠가 외과 의사거든요. 근데 아빠는 그 집에서 불편한 건 단지 그 똑똑똑 또르르르 소리 네. 문 열려 있는 거 그거 말고는 불편한 게 하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불편한 게 없으니까 엄마 말을 완전히 무시했죠. 네. 근데 이제 아빠가 드디어 뭔가를 봤어요. 제가 대학생이니까 얼마나 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밤새 부어라 마셔라 막 이러면서 막 술이 이렇게 막 취해가지고 이제 다들 집에 가자는데 근데 너무 어두워서 집을 못 찾겠어. 밝으면 집에 갈 거야 뭐 이랬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막 부어라 마셔라 밤새고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아침에 비틀비틀 집에 왔는데 집 문 앞에 딱 섰는데 문이 덜컹하고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출근하려고 딱 나오시는 거예요. 저랑 딱 마주친 거예요. 너 아까 너 어디 뭐야? 갔다 왔어? 오. 아침부터 어디가
아까 갔다 와서 얘기하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빠는 아침에 출근하려면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를 꼭 엄마는 챙겨주시려고 하지만 아빠는 안 먹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은 밥을 먹고 있는 걸 보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방금까지 집 안에서 식탁에서 밥 먹고 있던 애가 얼굴은 막 마스카라는 떡칠이 돼갖고 대문 앞에 등장했으니까 그런 나를 보고 더 놀란 거예요. 아, 그래서 갔다 와서 아빠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걔는 누구며 너는 누구냐. 그래서 엄마가 그렇다니까 이 집 이상하다니까 했더니 아빠가 그러시는 거야. 야 나는 쟤가 더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예. 아니 무슨 애가 새벽까지 놀다 들어와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장 친근한 모습, 가족의 모습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간질을 자꾸 시키고 이래요. 네. 소파 옆에 창문 큰 통창이에요. 예. 통창이 비쳐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고 보는데 없어요. 창문을 보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그 밤에 외할머니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엄마 막 이러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외할머니가 오셨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절에 정말 독실하게 다니시고 불공 드리고 그래서 윤보살님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외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딱 거실에 앉아가지고 불경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10분도 안 돼서 저는 그런 거 생전 머리 털나고 처음 봐요. 외할머니가 머리 옛날 분처럼 머리 뒤를 쪼글지고 머리를 길게 기르셔서 쪼글지고 계신 분인데 잔머리가 다 서요. 그래서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더니 안방과 계단 사이에 복도 있죠. 예. 그쪽으로 막 가요. 그러더니 그 복도에 엄마가 액자를 걸어 놓으셨는데 저거 다 치우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치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벽지를 빡빡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박 뜯으시는데 거기에 부적이 엉기고 서글기고 와. 막 같이 막 뜯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붙여놨는지 온벽에. 그래서 그 벽지를 다 뜯어보니까 문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살면서 이 집에 뭔가 다른 공간이 제가 아까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제3의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비밀의 문이네. 예, 그 집의 비밀이 그 계단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예. 거기가 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방을 딱 여는데 더 놀랐어요. 왜요? 침대, 탁자, 그리고 테이블, 소파, 카페트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는 그 방이 그러니까 이 건축가가 당산나무를 뱄잖아요. 네. 당산나무를 베고 그 터가 도깨비터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걸로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그리고 그 나무로 계단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마누라하고 딸내미 대학 입학한 것도 못 보고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는 거기 숨어 살았어요. 숨어 살다가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사람이 뭔가를 보니까 부적을 붙이고 문 닫고 그 밑에 숨어 살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다. 진짜 이런 경우는 없다 해가지고 근데 또 되게 웃긴 건 아버지가 마침 그때 너무 잘 돼가지고 네.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 원장으로 가셨어요. 오, 도깨비 턱이긴 하구만. 예. 예, 그래서 진짜 뭐 너무 흔한 얘기겠지만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침 딱 그때 지방으로 아빠는 먼저 가시고 엄마는 짐을 정리하고 나중에 따라가셨는데 제가 그때 유학을 갔었어요. 그때 저도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었어요. 그때 오빠는 군대 들어가고 그래서 그 집이 제가 유학 갔다 와서까지도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나갔다가 다시 빠진 걸 수도 있겠죠.
아니요, 아무도 보러 안 왔대요. 진짜요? 그 집은 주인이 따로 있대요. 예. 주인이 따로 있는데 뭐 이렇게 연가를 보는 사람이 들어온다던가 예. 연가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예. 조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렇게 그 겪고. 집에서 그 집 자체가 공포였어요. 네. 그 집 자체가. 그 문과 문 사이에 틈이 있는 것도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아. 우리 옛날 선조들이 보면은 문지방 닫지 마라 하잖아요. 네. 네. 그게 경계를 지어서 넘어오지 못하게 라인을 그어주는 건데 네. 화장실 문, 방문 다 2개로 해갖고 닫고 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이렇게 찝찝하니까 네. 그랬었던 얘기입니다. 야, 아니 저에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카톡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이야기 하면서 그 생각이 너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패닉이 온다. 그래서 하시기가 좀 겁이 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해주셨지만 표현을 다 하시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네, 얘기가 되게 많은데 지금 그러니까 너무 늦은 밤이고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힘들어지니까. 근데 이 아. 방송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연가들이 털려나가요. 왜? 방송을 한번 할 때마다 털려나가요. 그럼 어디로 가요, 걔네? 그래서 그딴하게 선택을 했던 제 친구 있잖아요. 제 친구 방송을 저번에 하고 난 후에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잘 있어, 잘 지내, 안녕 하고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서 풀어낼 수 있겠구나. 죄송해요. 아, 희생 삼아서 털었어요. 그리고- 그래요? 다행이다, 그래도. 그리고 털려나가서. 옛날에는 아무렇지 않게 겪었던 일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그랬던 게 기억이 막 나요, 막. 네네. 이 집 얘기도 정말로 잊어버리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 집은 진짜 특이하긴 하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마을에는 당산나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당산나무가 대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대문을 근데 사람들이- 없애버리면 아무나 다 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 나무가 너무 크고, 이렇게 번성하니까, 밤 되면 좀 무섭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치. 그리고 그쪽으로 사람도 잘 안 다니고, 그랬던 야 자리래요. 그리고 그, 근데 그 자리에 공간. 떡하니 집이, 어, 네, 공간이 공간들이, 무섭다. 오. 와, 그 집은 공간 자체가 무서운 집이었고, 네. 그 연가는 그 공간을 지배하는 연가였어요. 그 머리 허연의 개가? 네, 머리가 아.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은 발끝까지 내려와요. 와, 길었구나, 많이. 네, 되게 질질 끌고 다녔어요. 자, 오늘 나비님께서 어떻게 네. 보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꿈의 집일 수도 있지만 그 집에 살 때가 정말 무서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집이기도 네. 하네요. 맞아요. 저 네. 그런 집은 진짜 세상에 처음 봐요. 저희 집 할 때도 어.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도 나비님께서 그 집에 살던 때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이렇게 또 차분하게 전달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나 상상하면서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나비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영화 기생충도 생각이 나면서 그리고 그 집의 의문의 공간을 그렇게 또 발견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코 살 수 없었던 그런 집이 되기도 했고요. 당산나무는 그 마을이라는 곳에는 항상 입구, 뭔가 대문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알려지기도 하는데 그 대문을 없앴으니까 그런 화를 입었었던 걸까? 그 집이? 이런 생각도 드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